허리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으로 모니터 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던 탓인지 허리는 쇳덩이처럼 뻣뻣했고 골반은 마치 별개의 생명체처럼 아프게 욱신거렸다.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한 지 벌써 7년. 마감 기한에 쫓기다 보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잊고 앉아있는 날이 다반사였다. 지윤아, 거기 불 꺼. 늦었어. 도연이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은 내 상태를 물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질문에 건성으로 답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30대 후반의 여자, 한때는 생기가 넘쳤을 얼굴이 지금은 피곤함에 짓눌려 있었다. 도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아니, 그는 나를 보기는 하는 걸까? 의사가 골반이 틀어졌대. 필라테스 같은 거 해보라더라. 식탁에서 무심코 던진 내 말에 도연은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다. 그래? 다녀. 그 짧은 대답에 숨겨진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다. 어쩌면 그는 진심으로 내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엔 열정도 관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무심함은 언제부터였을까? 아파트 단지 내 필라테스 센터는 생각보다 붐볐다. 오전 반은 주로 수험생 엄마들로 가득했고 저녁 반은 퇴근한 직장인들이 차지했다. 내게 맞는 시간은 오후 2시. 그 시간은 센터가 한가했고 강사 이준혁은 그 시간에만 1:1 맞춤 수업을 진행했다. 첫 수업날 거울 가득한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내 자세가 부끄러워졌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다른 회원들의 당당한 자세와 달리 내 몸은 위축되어 있었다. 피로와 무기력이 나를 감싸는 듯했다. 서지훈 회원님이시죠? 저 이준혁입니다. 그때 내게 다가온 강사는 예상과 달리 젊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웃는 얼굴로 내 자세를 살폈다. 내가 어색하게 인사하자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세는 예쁜데 몸이 너무 자신 없게 움직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되니까요. 처음 듣는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예쁘다는 말은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도연은 언제부터인가 내 외모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익숙해져서 또 바빠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알고 있었다. 나도 그도 서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준혁은 천천히 내 골반 위치를 교정해주며 설명했다. 그의 손이 내 등과 허리를 지탱할 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호흡을 깊게 하세요. 그래요. 매트 위에서는 자신에게만 집중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가. 모니터 속 영상에 남편의 필요에 생활의 루틴에 나를 맞추며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도연에게 말했다. 필라테스 등록했어. 오후 2시에 하는 거. 도연은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읽다가 고개만 끄덕였다. 운동 다녀와.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질문도 관심도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균열은 조금 더 깊어졌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오후 2시. 그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 내일도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설렜다.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내 몸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골반의 통증도 줄어들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자세는 전보다 나아졌지만 마음속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코어에 집중하세요. 배꼽이 등 쪽으로 붙는다고 상상하면서 준혁은 내 복부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직업적인 것이었지만 그 온기는 내 피부를 타고 오래 남았다. 처음엔 그저 강사의 지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접촉이 점점 길어질수록 내 심장은 오래된 감각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만져진다는 것, 바라봐진다는 것이 어땠는지. 도연과는 언제부터 서로를 만지지 않게 되었을까. 어쩌면 함께 있어도 혼자인 시간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척하며 사실은 각자의 고독 속에 갇혀 있었다. 오늘은 회원님 몸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수업 후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운동 후 영양 섭취에 대해 몇 가지 조언해드리고 싶어서요. 준혁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집에는 내게 관심 없는 남편뿐.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센터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운동 이야기로 시작해 서서히 사적인 대화로 넘어갔다. 그는 내게 물었다. 영상 편집 일이 재미있으세요? 아무도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도연조차 내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월말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할 뿐이었다. 준혁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그의 시선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수어프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준혁은 내게 말했다. 누나는 웃을 때 제일 예뻐요. 더 자주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다. 누나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33인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잊고 있던 여성성을 일깨웠다. 40을 앞둔 내게 그것은 위험한 유혹이었다. 그 후로 문자 메시지도 오갔다. 처음엔 운동 관련 내용이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바뀌었다. 밤늦게 작업하는 내게 그는 아직 안 주무세요? 라며 관심을 보였다. 그 짧은 메시지에도 설렜다. 도연이 나를 위해 깨어 있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준혁은 센터가 문 닫은 후 개인 레슨을 제안했다. 그날 저녁 텅 빈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깊은 스트레칭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내 뒤에 서서 팔을 뻗는 자세를 도와주었고 그의 체온이 내 등에 닿았다. 준혁 씨, 이렇게 특별 수업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 말에 그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누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의 손이 내 팔을 타고 내려왔고 우리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다. 내 안의 이성은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외쳤지만 오랜 시간 굳어있던 내 마음은 누군가의 온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어진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센터 뒤편 휴게실로 향한 우리는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준혁의 손길은 더 이상 교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된 나를 깨우는 불길이었다.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것, 아직 누군가에게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도피처였다. 지금 이게 잘못된 건 아는데 그에게 속삭인 내 말에 준혁은 내 입술을 막았다. 누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의심을 밀어냈다. 준혁의 품에 안겨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너무 오래 여자 아닌 채로 살았어.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선을 넘었고 이후 우리는 종종 모텔에서 만났다. 매번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커졌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꼈다. 거울 앞에 서면 달라진 내 모습이 보였다.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고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다.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달라졌다. 그러나 밤마다 도연 옆에 누울 때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오후 2시.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나를 발견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었다. 어젯밤 도연이 내 목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눈인사만 하고 서재로 향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거울 앞에서 목을 살펴보니 희미한 붉은 자국이 보였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내게 입맞췄던 자리였다. 몸은 증거를 남긴다. 이 생각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요즘 옷이 달라졌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무심코 던진 말에 손에 든 포크가 떨어질 뻔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가 내 외모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같이 담담했지만 눈빛에 감추된 미세한 의문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냥 운동하니까 뭔가 바꿔보고 싶어서. 내 답변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문득 아침마다 화장에 신경 쓰고 향수를 뿌리고 옷차림을 바꾼 나 자신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전에 나라면 편한 티셔츠에 운동복 바지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영상 편집에 몰두했을 테니까. 그날 오후 필라테스 센터에서 돌아온 나는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음을 알았다. 거실에 그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평소와 달리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찍 왔네. 내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왠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그가 테이블에 저녁을 차려두고 있었다. 소주 병도 하나 놓여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내 물음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요즘 바빠서 제대로 밥도 못 챙겨줬잖아. 그의 말에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요즘 얼마나 남편에게 소홀했던가.
몸만 이 집에 있을 뿐 마음은 준혁에게 가 있었다. 도연이 술을 따르며 내 눈을 바라보자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갑자기 울린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준혁의 메시지였다.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자세 알려드리고 싶어요. 황급히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했다. 옆을 보니 도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그가 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지난주 급하게 작업하다 채팅창을 완전히 닫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생각났다. 자동 로그인 상태였다면 노트북 좀 빌릴게. 내 것 충전이 안 돼서.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다행히 노트북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슬픔이 묻어있는 눈빛이었다. 도연아, 괜찮아? 뭔가 안 좋은 일 있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그날 이후로 도연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퇴근 시간을 미리 알려주거나 내 스마트워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 한 번은 그가 내 스마트워치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운동 기록과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을까? 불안감에 준혁과의 만남을 잠시 줄였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준혁은 내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오늘은 왜 안 오세요? 진짜 보고 싶은데. 오늘 골반 교정할 때 누나 심장 소리 다 들렸어요. 이 모든 메시지는 내 마음속에서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일으켰다. 어느 날 밤,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노트북을 열어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다. 메시지들이 아직 있었다. 다행히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았다. 급하게 모든 기록을 지웠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주말 아침, 도연이 내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명세서를 내려놓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모텔 비용은 항상 준혁이 현금으로 지불했지만 주변 카페에서 함께 먹은 음료나 식사 기록은 분명 남아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그리고 취기 속에서 물었다. 지윤아, 넌 정말 나를 사랑해? 그 질문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의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외롭게 했을까? 그동안 그를 소외시키고 내 세계에 준혁을 들였던 배신감은 어땠을까? 입술이 떨리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왜 그런 질문을? 그는 내 대답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침실로 향했다. 그날 밤, 그와 나는 같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도연이 잠든 후 조용히 흐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나였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나 자신이었다. 거울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 무너질 내 삶을 두려워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